오늘은 정말 재미있고 예민한 문제를 하나 갖고 우리 서정신 위원장이 갖고 왔는데요. 대전시에서 이상한 언론 정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래요. 국실장 홍보 책임제. 야, 이거 가지고 지금 대전시가 뜨거워요, 뜨거워. 일부에서는 이게 뭐 언론을 이 언론을 제압하기 위한 긴급 조치 아니냐, 군사 정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정책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도 59초 우리 유호진 대표와 서정신 위원장과 뜨거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도대체? 우선 내용을 한번 좀 우리 그래도 우리 공직에 계셨던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정과 관련된 언론이 이제 비판이나 시정이 잘못됐다 그러고 부정적인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걸 즉각 대응을 해라. 팩트가 잘못됐으면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바로 잡는 거 언론 중재에 놓기도 하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론 보도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보고가 또 안 될 때는 너들 실국장 너들 점수 매길 때 30점씩 감점시킨다 라고 하는 거. 뭐야? 아니, 그러면은 나 우선 얘기 들어가기 전에 30점을 감점을 하면은 누가 감점이야? 실국장이 감점을 받으면은 과장으로 떨어지는 건가? 뭐 일단 이제 실국장이 과장의 근평을 하니까 딱 들춰지고 있고 그 밑에 직원들 다 들춰지고 있는데 내가 시장한테 찍혔어, 혼났어. 그럼 내려갈 때 시장님이 이렇게 50원짜리 때렸다. 그럼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막 눈덩이 좀 커지지 뭐. 30 감도가. 그 관계자들이 다 징계를 먹는 자, 저는 이 홍보 책임제니까 실국장 홍보 책임제니까는 만약에 한 번 미스, 두 번 미스, 세 번 미스 하면은 실국장을 그만두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지. 뭘 때리기만 하면 어떻게? 아무튼 오케이. 야, 실국장들이 대단해졌어요 이제 앞으로. 근데 실국장이 대단해지기도 하는데, 실국장보다 그 밑에 있는 직원일수록 담당자일수록 훨씬 더 힘들어. 어렵죠. 왜냐하면 언론과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언론과의 소통을 오히려 이게 단절시키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게 우선 이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 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언론과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비평보도 좀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대부분 그렇지. 이제 뭐 LNG 그 발전소 안 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 또 그렇게 하고, 뭐 매분공원 뭐 여기 월평공원 이거 시민단체 속에 숨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보문산 관광 개발하는 것까지도 앞뒤가 안 맞는다. 5D는 지킨다 그러고 5D는 또 뭐야 개발한다 그러고 이게 일관성이 없지 않냐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부정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이나 이렇게 간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시민들한테 비춰주는 거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보도가 나가니까 아마 이거를 잘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부시장님이 결정을 했구나 이제 해서 일단은 이제 지시를 해서 대변인실에서 이걸 만드는 거죠. 이제. 근데 언론 정책은 말이죠. 가만히 그냥 두는 게 가장 최선의 정책이지. 맞습니다.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경우 대부분 이제 그 독재 정권이나 이럴 때 제도가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두환 시절에 언론 통폐합 정책 있잖아요. 그렇죠. 신문사가 너무 많다, 방송국이 너무 많다고 통폐합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반민주 정권이다 이렇게 보는데, 언론 정책은 제가 올해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대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대로 두고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서정신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이 그러면 힘이 좀 세지,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언론을 두려워하니까 언론이 좀 세진다 그러는데,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정책의 어떤 내용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가장 이러한 조치를 만드는 거에 대한 가장 잘못된 거죠.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이게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같이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이 소통의 세계로 사실상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을 차단시키는 거야. 단절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 스스로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언론사한테 밉보이면은 지금 부정기 보도 나와. 그러면 나한테 신분상에 문제가 생겨. 안 만나면 그러니까 최고야.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피하면 돼. 그러면 언론인을 피하게 된단 말이죠. 실지는 시정을 할 때 언론을 활용해서 그럼. 자, 활용한다 그러면 좀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시민과의 소통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그 시민과 이 시정과의 이제 소통이 되는 정확하게 것이고 말씀하시네. 그렇게 돼야 또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잘하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 거고 그렇게 돼야 제대로 된 시정이 운영되는데 결론은 이 언론을 이렇게 이제 언론에 대한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면 무슨 자료 달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주지, 다 안 없다고 그래. 공무원 당사자가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대신 언론에서는 기분 좋죠. 이게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게 기분 좋지.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못하지만 역대 대전시장님 가운데 언론에 가장 예민하신 시장이 누구였어요? 여몽철 시장님 아닌가? 맞습니다. 예. 아니, 네이버로 나왔다 내가 나 욕할까봐 이제 여몽철 시장이 가장 예민했는데 여몽철 시장이 가장 예민할 때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충청남도 지사들의 예민도는 대전시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충청남도 예를 들면 심대평 지사나 이완구 지사 때는 조금 예민한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나 이런 분들이 예민성을 민감성을 안 보이니까 언론에서 조져도 표시가 안 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냥 지쳐서 마는데 염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뭘 조지면은 그냥 본인부터 반응을 하니까는 기자들이 또 조져요. 맞습니다. 또 반응이 와 또 조져. 그래갖고 이게 에스컬레이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는 언론의 이제 좋은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론사는 좋지. 아니 이 취재원이 어떤 보도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자세는 난 좋다고 보는데 이 부정적 기사가 불편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긍정적 보도를 유도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도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나는 반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몽철 시장님은 기사 하나 부정적이 나오잖아요. 전화 한 번 오면 30분 이상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렇다. 그건 자세가 좋은 거예요. 공무원들도 어떤 자료를 주고 보도가 나오면 그게 아니다. 이게 이런 점이 있다. 응? LNG 발전소가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냥 나와도 그냥 가만히 있고 부정적 얘기만 나오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건 잘못됐고 부정적 보도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반론을 해야 돼. 나는 이게 취재원의 자세고 이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자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정말 전근대적이고 지금 시점에 나올 수 없는 제도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 결론은 이제 거꾸로 가는 시정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하신 대로 그게 딱 맞습니다. 예민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거든. 근데 지금처럼 여기에 예민하면 이 자료를 주면 다른 걸로 쓸까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지. 조심스러운 거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를 바로 잡습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바로 잡아줄 사람도 그렇지. 빨리 잡아주고 싶고 그렇지 맞아. 또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싸마자고 하면 이거를 진짜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곰곰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또 다 터져 이거.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자꾸 나쁜 쪽으로 커져가는 부정부도가 우리 소정선 위원장은 언론관이 좋은데 옛날에 우리가 기자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사를 썼는데 나도 잘못된 걸 느끼고 상대방이 반론을 막 요구할 때도
이 반론 보도를 잘 안 안 써요. 쓰지. 왜 그러냐면 안에서 심할서를 받거든요. 근데 이제 반론 보도가 지금 제도화됐잖아요. 네. 언론 근데 중재 지금은 그러면. 어느 독자가 한 얘기예요. 고백 중에 반론 보도를 많이 쓰는 언론사가 신뢰가 진짜 간다는 거야. 이런 그러네. 제도가 좋은데 그래서 음. 취재원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내가 보도자를 줬는데 거꾸로 썼다 그러면 그게 아니다 해서 반론 보도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언론사도 반론 보도에 대해서 궁색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 이 언론사는 정말 진정하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언론사가 훌륭한 언론사지. 맞습니다. 그런 잘못된 걸 측면에서 계속 잘했다고 고르고 이거는 하면 정말 야 이거 근데 좀 문제가 예, 있을 것 근데 같은데.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은 이 부정 기사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정 기사는 뭐냐? 요런 사례는 그것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또 이게 보니까. 기준이 어렵지 그거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부정기사냐. 부정이고 네. 어디까지가 비난이냐. 그건 그러네. 있지 기준 하나 있지. 예. 시장님이 불편하게 생각하면 시장님이 괜찮게 생각하면 안 부정. 이거는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지. 아이, 이거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썼는데도 기분이 나빠. 그러면 부정이네. 부정이야. 그럼. 또 하나는 나는 여기서 우리 지금 행정부시장이 결정했다고 하니까 행정부시장이 좀 반영을 했으면 좋은 게 좋다 이게요. 부정적인 기사에 마이너스 3점을 줘서 30점. 마이너스 3점을 준 부서는 주고 개인 표창에서 빼고 근평에 반영하겠다고 했으니까 아주 무서운 건데 그러면은 인센티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잘한 시정을 빨아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거는? 그거는 뭐 기분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공무원이 그걸 좀 노력할 수 있게 물을 또 그러니까. 터줘야지. 당근하고 재치가 같이 그래. 섞어야 되는데. 당분이 없어 당근 지금. 채취가 없어. 이런 제도 자체를 만들면 안 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맞습니다. 해야지. 당근도 줘야 돼. 나는 당근도 줘야 된다고 봐. 진짜 나 최근에 대전시가 미숙하다 그러는데 나 이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자존심이나 뭐 정권 그러니까 우리 허태정 시장님의 그 뭐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취소하세요 진짜. 그게 허 시장님 또 미래를 위해서 좋지. 이거 계속 끌고 가면 공무원들로부터도 반발받고 언론사로부터도 엄청나게 비판받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시정 발전에 저의 요인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 안 되니까 아까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네. 공무원이 솔직하게 내가 하는 정책을 기자들한테 설명을 안 하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짜만 얘기되는 거지. 저는 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도 했고 지금 고문으로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아니야. 아 진짜 언론문화연구원 할 일이 생겼네요. 이거 이제 반대해야지. 반대해야지. 생겼네. 빨리 연구하셔야 돼요. 아니 오늘 아무튼 좋은 소재를 가져왔네. 당근 줘야 돼. 당근. 나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미스를 했어. 부정기사가 우리 부서에 3개가 났어. 그럼 어떻게? 야 우리 이제 그냥 끝났다. 마이너스 점수도 하지 말고 야 우리 대전시정에 플러스 되는 걸 좀 찾아서 우리 열심히 하자 해갖고 반까지 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당근도 줬으면 최고 좋은 상책은 예.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최고 상책이라는 거. 그러면 이 언론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냅두면 돼. 냅두면. 진짜 우리 아니, 손흥민 위원장은 그 우리 이제 위원장 이거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프로 가가지고 예. 이게 100살 이상 넘은 이제 그 촌에 가서 예. 이랬더니 아 형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냅두니까 다 죽더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 힘들게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언론 나왔구나 그냥 반론을 해야 돼. 반론. 언론을 잘못된 그냥 냅둬두고 대신 야 이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비판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비난이나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는 시민들이 잘못 알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반론에는 적극적이지. 그렇지. 언론 중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서로가 기자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는 팩트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빨리 이 정확한 실체가 보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정확한
그저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가 제일 좋죠. 야, 오늘 좋은 소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어쨌든 홍보 책임제 이 좋다. 책임제 계속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언론사나 뭐 언론인들도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제도를 포기하든지 수정해야 된다. 수정까지는 아니, 수정은 아니고 포기해야 되지,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가져봅니다. 59초도 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뭐 아니요, 전 좋다고 봐요. 좋다고. 59초 살려주는 게 관심 좀 이 기회에 좀 관심 좀 가져주고 저희들은 대전시정을 조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빨아주려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라 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플러스 30점 제도를 난 더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또 주문입니다. 우리 그 유호진 대표는 약간 그 시니컬하게 말씀드리고 유호진 대표가 59차에 걸리면 뼈도 못 추립니다. 어쨌든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오늘 허정신 위원장이 좋은 소재를 갖고 있고 좋은 언론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존경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을 위해서 또 기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